But we do have one more thing. We do have one more thing. 하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오늘은 아이템 히스토리.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은 아이폰 16 시리즈가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폰 16 출시에 대비해서 역대 아이폰들에 대한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인데요. 애플의 첫 번째 아이폰부터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 15 시리즈까지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이폰 히스토리 큰 특징들 위주로 빠르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역사의 시작이죠. 아이폰 1세대인데요. 최초로 출시한 이 아이폰의 경우에는 2007년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폰의 시작을 알리는 애플의 첫 휴대폰인 만큼 전설적인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으로도 유명하기도 하죠.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128메가 램 용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4, 8, 16기가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저장 용량이 영상 하나 정도 차지할 만큼의 용량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결코 적은 용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처럼 전화, 아이팟, 인터넷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기였고요. 2G를 지원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물리적인 버튼이 홈 버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계 최초로 정전식 멀티터치를 지원하게 되면서 핀치줌 터치 드래그가 가능한 획기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나왔던 휴대폰들에는 물리식 터치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군더더기 없이 물리식 키패드를 다 없애버림으로써 정말 깔끔하고 정말 이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봐도 이쁜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은. 또한 이때는 애플에서 앱스토어를 출시하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아이폰에 탑재된 기본 어플만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1세대가 출시하고 난 다음에 나온 모델은 아이폰 3G인데요. 아이폰 2가 아닌 3G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이 아이폰은요, 2008년 6월에 출시를 했고요. 기본적인 스펙은 이전에 나왔던 아이폰 1세대와 비슷하지만 기존의 2G에서 3G로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키노트에서 스티브 잡스가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것을 시연하기도 한 그 아이폰이고요. 7월에 드디어 앱스토어도 출시가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 늘어나게 되면서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또한 이 모델부터 GPS가 추가되었다라는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친숙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바로 아이폰 3GS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정발된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3GS의 정식 발매는 2009년 6월달이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12월부터 시판되었었는데요. 전작인 아이폰 3G와 외형은 동일하지만 스펙이 대폭 향상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56메가 램에 8, 16, 32GB 저장 용량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속도가 빨라진 것과 더불어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었던 그런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터치 포커스라고 해서 카메라 화면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카메라의 초점과 노출을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아이폰 3GS부터는요, 그래픽이 비약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앵그리버드와 같은 상당히 재밌는 게임들도 너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때 솔직히 게임, 어플, 구동 성능이 다른 폰들을 압도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세계를 보여줬었던 그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칩셋을 탑재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A4 칩셋을 탑재한 아이폰 4가 2010년 6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 모델부터 전면 카메라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셀카를 찍을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깻잎 통조림 디자인을 하게 된 첫 모델이기도 합니다. 또 자이로 센서가 추가가 되어서 레이싱 게임을 할 때 상당히 신기함을 줬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요.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화질도 눈에 띄게 좋아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테나 역할을 하는 금속을 손으로 가리게 되면은 통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수신율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안테나 게이트라고 야기를 했었던 그런 제품이기도 했었습니다. 아이폰 4가 출시가 되고 1년 뒤인 2011년에 업그레이드된 모델인 아이폰 4S가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디자인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칩셋이 A4에서 A5로 상향이 되었고 바로 이 모델부터 시리가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 4S의 경우에는 출시한 연도에 스티브 잡스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서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전작과 디자인이 동일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5의 출시를 바랬었지만은 예상 밖으로 높은 판매량을 보였었던 아이폰 4S였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었던 아이폰 5입니다. 아이폰 4S가 출시되고 1년 뒤인 2012년에 출시를 했고요. 전작과 동일하게 깻잎통 디자인을 유지했지만은 18% 얇아지고 20% 가벼워졌었습니다. 세로 방향의 크기가 늘어나고 위아래 베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작 아이폰보다는 컨텐츠를 소비할 때 훨씬 더 시원시원한 화면을 볼 수 있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이폰 유저라면 정말 친숙한 라이트닝 단자로 충전을 하게 됐었고요. 사실 이때는 몰랐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라이트닝 단자를 쓰게 될 줄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아이폰 5의 후속작으로는 2013년에 아이폰 5S가 출시가 되었었고요. 홈버튼에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터치 아이디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A7 칩셋이 최초로 64비트를 지원했었기 때문에 기존 앱부터 모두 다시 64비트로 변경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 아이폰 5S가 출시를 했었을 때 보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컬러로 타겟층을 노리는 아이폰 5C도 같이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애플에서도 작은 휴대폰에서 더 큰 화면의 휴대폰으로 한 발자국 나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팀 쿡의 첫 작품이기도 한 2014년에 출시한 아이폰 6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폰 6가 출시했을 때의 캐치프라이즈가 비걸된 비거였었던 만큼 전작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가 레티나 HD 디스플레이로 탑재가 되어서 화면의 해상도도 증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아이폰 4 때부터 고수해오던 깻잎통 디자인을 버리고 측면이 둥근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실제로 쥐었을 때는 그립감이 더 좋아진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칩셋은 애플의 A8 칩셋을 탑재를 했고요. 1GB 램에 16, 64, 128GB 용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큰 화면의 라인업인 플러스 라인업도 같이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6 때 밴드 게이트를 겪으면서 알루미늄도 더 강화시키고 전반적인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모델인 아이폰 6S를 그 다음 해인 2015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을 이 아이폰 6, 6S로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외관적인 디자인은 6와 정말로 동일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내외부 개선이 있었는데요. 우선 칩셋은 A9 칩셋을 탑재를 했고 2GB 램에 16, 32, 64, 28GB 저장 용량으로 출시를 했는데 이때 2GB 램이 3년 만에 램 용량 증가였었습니다. 그리고 맥북의 포스터치 아시죠 여러분들? 그 기술을 이용해서 화면을 누르는 압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3D 터치가 아이폰에 처음 탑재된 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폰 6S까지 초대박을 치고 1년 뒤인 2016년에 아이폰 7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외관적인 부분은 전작과 비교를 했을 때 비슷비슷했지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생각보다 달라진 부분들이 많았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이 먼저 A10 퓨전 칩셋이 탑재된 것과 홈버튼 그리고 이어폰 단자입니다. 와, 홈버튼은 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물리식 버튼이 아니라 탭틱 엔진의 홈버튼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끄게 되면은 터치감이 전혀 없었고 다시 휴대폰을 켜게 되면은 터치감이 다시 생기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 7이 욕을 정말 많이 먹었었던 부분인데 바로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다라는 특징이죠. 사실 이 아이폰 7이 처음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블루투스 이어폰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유선 이어폰으로 다 음악 감상을 할 때였었기 때문에 아, 휴대폰 충전하면서 음악 못 듣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네, 그렇죠. 에어팟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에어팟이 나오고 그제서야 아, 이래서 뺐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 7 또한 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큰 플러스 모델과 같이 나왔었고 이때 플러스 모델은 망원 카메라까지 장착된 듀얼 카메라였었습니다. 아이폰 7이 출시가 되고 다음 해인 2017년에는 애플에서 두 가지 라인업의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아이폰 8과 아이폰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아이폰 1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폰 8의 경우에는 외관적으로 아이폰 7과 정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다른 점은 이때부터 후면이 글라스로 되면서 무선 충전이 가능했다라는 점이고요. 또 A11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능 상향과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날의 주인공은 아이폰 8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큰 변화는 아이폰 10에 있었기 때문이죠. 홈버튼이 사라지고 노치가 적용된 위아래 베젤이 없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고요. 이 아이폰부터 터치 아이디가 아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해서 처음에 너무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크기도 더 커지고 베젤 리스 디자인이다 보니까 화면이 더 시원시원해져서 지금까지의 아이폰이 아닌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었던 그런 아이폰 10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의 가격을 확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었던 그런 아이폰이기도 합니다. 아, 비싸긴 너무 비쌌어요.
아이폰 X이 출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치 디자인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2018년에 아이폰 X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아이폰 XS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작인 아이폰 X과 비슷한 디자인의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A12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되고 램 용량이 4기가로 늘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화면의 아이폰 XS 맥스와 컬러풀한 색깔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특징인 아이폰 XR과 같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아이폰 XS가 가장 부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인덕션 카메라의 시작입니다. 바로 아이폰 11 시리즈부터 인덕션 카메라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부터 라인업이 지금 우리가 아는 라인업과 조금 비슷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11, 11 프로, 프로 맥스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애플에서는 일반 사용자와 프로 사용자를 나누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11 일반 라인업은 카메라가 광각, 초광각 두 개가 들어가게 되었고 11 프로 라인업의 경우에는 광각, 초광각, 망원까지 총 3개의 렌즈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정말 징그럽다라고 하면서 불호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칩셋은 일반, 프로 라인업 모두 A13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때는 프로가 5.8인치로 일반 11 라인업보다 조금 작은 크기를 했던 것 또한 특징입니다. 확실히 작기는 프로 라인업이 더 작았었는데 무겁기는 훨씬 무거웠었어요. 깻잎 통조림 디자인이 부활하게 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이쁘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아이폰 12 시리즈입니다. 이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아이폰 디자인이 되었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12 시리즈의 라인업의 경우에는요 12, 12 미니, 12 프로, 12 프로 맥스로 미니 라인업이 새롭게 추가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는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되었고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서 해상도도 정말 많이 높아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 시리즈부터 휴대폰에 맥세이프가 처음 탑재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 맥세이프를 통한 정품 액세서리부터 서드파티 액세서리까지 너무나도 잘 활용을 하고 있죠. 바로 그게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처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프로의 경우에는 옆면 프레임이 알루미늄에서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서 후면 유리는 무광 마감에 옆면 프레임은 유광 마감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 프로 때부터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게 되어서 야간에도 인물 모드를 촬영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어요. 네, 이제는 노치를 그만 쓰고 싶다, M자형 탈모 그만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와중에 2021년에 아이폰 13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또 노치 디자인이었죠. 전작인 아이폰 12 시리즈와 동일하게 13, 13 미니, 13 프로, 13 프로 맥스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칩셋은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디자인상으로 크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일반 라인업의 경우에는 카메라 배열이 1열에서 대각선으로 바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아이폰 13 전 모델이 노치가 줄어들었다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또 13 시리즈부터 시네마틱 모드 촬영이 가능해졌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프로 라인업에서도 생각보다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프로 모델에 아이폰 최초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즉 120Hz 가변 주사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반 모델에도 넣어줄 때 되지 않았나? 또 처음으로 1테라 용량이 추가가 되었고 새롭게 디자인된 초광각 카메라로 초접사 촬영이 가능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13대부터 카메라가 확 커지기 시작했죠. 네, 또 노치입니다. 일반 라인업에는요. 바로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2022년에 새롭게 출시한 아이폰 14 시리즈의 경우에는 기존의 미니 라인업이 사라지고 플러스 라인업이 새롭게 추가가 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 있었는데요. 기존에 사용해오던 노치 디스플레이에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탑재하게 되면서 펀치홀 디스플레이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애플이 역시 이런 발상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디스플레이의 디자인과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소프트웨어와 잘 맞물려서 화면을 보는데 그 이질감을 줄어들게 해서 이거 정말 잘 생각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이폰 14 시리즈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의 끝나누기를 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칩셋부터 보게 되면은 일반 라인업의 경우에는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게 되었고 프로 라인업의 경우에는 A16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끝나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 뿐만이 아니라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즉 AOD 기능을 프로 라인업에만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특히나 이 아이폰 1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라인업은 전작과 달라진 게 너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프로 라인업은 이거 완전 풀체인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차이가 심했었어요.
그리고 미니 라인업이 사라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아이폰 14 시리즈였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바로 작년에 출시했던 아이폰 15 시리즈입니다. 이 15 시리즈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일반 라인업의 변화가 눈에 돋보였었는데요. 드디어 일반 라인업에서도 노치 디자인이 아닌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면이 유광 마감이었던 글래스가 되게 고운 입자로 갈아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무광 마감이 되고 되게 연한 파스텔 톤 색깔이 되면서 정말 이쁘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일반 라인업이었습니다. 또 이 일반 라인업의 경우에는 A16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되었고 카메라 성능 또한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14 시리즈와 달리 일반 라인업도 정말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프로 라인업에서도 생각보다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옆면 프레임이 스테인리스 소재에서 티타늄 소재로 바뀌게 되면서 상당히 가벼워졌었습니다. 이게 정말 프로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런데 이 15 프로의 경우에는 들어봤을 때 체감이 될 정도로 가벼워졌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또 최초로 3나노 공정 칩셋인 A17 프로 칩셋이 탑재가 되어서 성능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15 시리즈는 뭐니 해도 가장 큰 변화가 있죠 여러분들. 바로 USB-C 타입의 탑재입니다. 와, 이걸 드디어 넣어줬어요. 물론 이유에서 압박이 있었어서 지금에서라도 넣어주긴 했었지만은 와, 진작에 넣어주지 왜 안 넣어줬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자가 바뀌고 제 인생도 바뀔 정도로 너무나도 유의미한 그런 변화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폰 16 출시를 대비해서 역대 아이폰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었고 어떤 부분들이 변화했었는지 재미로 같이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아이폰 16은 어떻게 출시가 될지 정말로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